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자 7월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입니다. 지난 6월은 어떻게 목표하신 바를 다 이루셨나요? 저는 다이어트를 이제 목표로 했는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꾸준히 운동화에서 목표한 몸무게까지 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달 목표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7월의 시작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회복에도 사그라들었던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 속 어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던 것이죠. 아쉽게도 사진자료에 나와 있는 글래스노드와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는 부정적인 태도로까지 돌아섰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가 언급을 했습니다. 기관 수요가 일부 둔화가 되었으며 일부는 부정적인 태도로 전환이 되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의 한 전략가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으로 기관들의 관심이 멀어졌으며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부정적인 태도로 전환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지난 4월 이후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의 유입이 감소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본격 조정장이 시작된 5월 이전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트코인에서 금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 중 또 일부는 4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추가적으로 다만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수준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5월의 대규모 하락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금으로 선회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었던 것이죠. 이런 언급 또한 또 JP모건에서 나왔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금 금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내용과 관심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14일 2주 전이죠.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고래들의 경우는 저점 매수 중이다라는 언급들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나스닥 상장 기업들의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시작으로 지금의 하락한 매력적인 가격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빛을 내면서까지 투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기관들이 떠나간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과 정반대의 고래들이 축적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식을 믿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사실에 더욱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미식축구를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미식축구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슈퍼볼의 MVP 톰 브래디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L 슈퍼볼의 MVP 톰 브래디가 암호화폐 선구자가 되고 싶다며 FTX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유명 미식축구 선수 톰 브래디의 경우는 FTX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선구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FTX 설립자 샘 뱅크만 프라이드와 트위터판 클럽하우스인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약 30분간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톰 브래디와 그의 아내 이제 지젤 번천의 경우는 FTX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이 인물이 이제 톰 브래디라는 인물입니다. 상당히 잘생긴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언급을 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5월은 이러한 언급을 했었는데 코인데스크에서 주최한 컨센서스 2021에 참가해서 암호화폐를 강하게 믿고 있다 언급을 한 것이죠. 현재 이러한 유명한 인물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언급이 추가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연예인이 아닌 국회의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은퇴 자금을 확보하려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공화당 소속 미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은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연금을 달러로만 들고 있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언급을 하면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듯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며 미래를 위한 저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미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이스의 경우는 꽤나 익숙한 인물일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이 인물이 신시아 루미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신시아 루미스의 경우는 지난 2020년 11월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당선이 되면서도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국가적 대중화를 지지하며 국민 대화에 비트코인을 끌어들이기를 희망한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지를 표출한 인물이죠. 추가적으로 최근 미국에 계속되는 문제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러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실패할 경우 비트코인이 강력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주장을 한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 분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스타트라인에도 서지 않은 자산 시장군이죠.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져 나아가며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국가들이 수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아닌 내재 가치를 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관점으로 3개월이 아닌 10년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동안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아닌 내재 가치에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항상 보여드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코인마켓캡인데요. 이 코인마켓캡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는 암호화폐 글로벌적인 시세만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연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인수했기에 바이낸스에게는 더욱 좋을 수도 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체 토큰 교환 기능을 장착한다고 합니다. 이는 유니스왑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경우는 지난해 인수한 암호화폐 정보 제공 서비스인 코인마켓캡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마켓캡의 토큰 교환 기능은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코인마켓캡 웹사이트에서 유니스왑을 통한 토큰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토큰 교환 기능은 코인마켓캡 웹사이트 자체에 구현이 되어 있으며 이더리움과 유니스왑, 테더, 다이, 이제 아베이의 코인들만 아직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실제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을 한번 클릭해 보았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떠져 있는 창이죠. 네, 여기 실제로 이 밑에 스왑이라는 새로운 창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점점 탈중앙화 거래소들의 발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글로벌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최우선 과제를 이야기하며 자체 커스터디와 디파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 거래소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그 방향에 맞춰 나아가겠다라는 것인데, 바이낸스의 경우는 조용히 이러한 기능들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지금 현재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존의 거래소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이제 제도권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거래소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4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업비트와 빗썸, 코빗과 코인원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의 경우는 이 4거래소, 이제 4대 거래소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17일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거래소들 중에서도 이 네 곳만 따로 만나서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와중 이러한 것들을 거래소 측에서 눈치를 챈 것일까요? 이러한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네 거래소가 뭉쳤다고 합니다. 코인계의 어벤져스가 생긴 것 같은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목적으로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죠. 현재 은행 실명 인증 계좌를 보유 중인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트래블룰이라는 것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이죠. FATF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하는 규제라고 합니다. 기존 금융권들의 경우는 이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이죠. 이름 참 다들 힘든 것 같은데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스위프트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을 도입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자 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내년 3월 트래블 룰 적용까지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선 것이라고 하는데, 한편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기업들이 이제 4사 이제 그 4개의 거래소 공동합작 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처럼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의 프레임워크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식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하나 개인적으로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4일 전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소식 또한 나왔었습니다. 코인 거래소의 인가제의 입법 속도를 올려서 빠르면 올해 10월 이제 그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인가제의 경우는 어떠한 내용이냐? 간단합니다. 대형 거래소 몇 개만 두고 중소형 거래소들은 모두 없애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혹여나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 이 내 거래소가 아닌 우리나라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금을 조금은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나머지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93% 하락한 3,93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1.8% 상승했습니다. 254만원대, 3위의 테더는 어제 1,127원대 대비 이제 3원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7위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3.65% 하락한 77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5%,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2%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아침 그리고 7월의 시작 행복하게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후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